자,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는 리버티 4가 아니고 리버티 4다. 아, 이건 또 뭔 얘기야?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 코어의 리버티 4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 10월 초쯤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저는 쓴지 2달 정도 됐는데 리뷰 일정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제품은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1일 광군제 때 구매를 한 제품이었죠. 사실 저는 이전에 리버티 3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버티 3 프로는 21년 10월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때도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리뷰 일정들이 막 밀려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이번엔 넘기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많이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오늘은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의 언박싱과 외관 그리고 사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말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가보실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전작인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 좀 작아졌습니다. 양옆과 뒷면에는 대략적인 제품의 특징이 쓰여 있군요. 밑에는 각종 인증이 있는데 제가 직구를 했기 때문에 KC 인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뜯어봅시다. 옆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군요.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바로 본체가 나옵니다. 리버티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종류가 3가지예요.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이 될 텐데 저는 하얀색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매를 할 그 당시에 검은색이나 파란색이 품절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얀색이랑 검은색이랑 파란색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엔 뚜껑이 글로시하고 반투명 재질이에요. 그래서 안쪽이 좀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투명한 하얀색 무광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 뚜껑이 글로시하다 보니까 지문 문제라든가 아니면 긁힘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저는 하얀색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종이로 이렇게 딱 포장이 되는데 그거 띄워주면 이렇게 생겼군요. 자세한 외관은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케이스의 안쪽을 또 열어보면 안전상의 주의점이나 사용 설명서가 제대로 된 게 나오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안쪽에 있군요. 옆을 보면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열어보면 바로 이어팁이 보입니다. 와, 이어팁 종류가 많네요. 더블 엑스트라 스몰부터 엑스 라지까지 총 5쌍의 이어팁이 붙어 있고 원래 디폴트로 끼어 있는 것까지 총 6쌍의 이어팁이 들어 있군요.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 있는데 USB-C to A 타입의 케이블이군요. 충전 케이블입니다. 요게 답니다. 아주 심플하죠. 리버티 3 프로와의 패키징 차이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요, 요거 보실래요? 확실히 포장이 좀 줄었습니다. 친환경적인 포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이어팁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어팁이 상당히 풍부했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어윙이 있죠. 그래서 이어윙도 귀에 맞게 여러 종류의 이어윙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작인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 리버티 4 프로는 상당히 컴팩트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함께 보시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하단에 이 LCD 스크린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번에 리버티 4 프로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개별 이어버드 유닛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습니다. 커다란 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사운드 코어의 로고가 보이는군요. 본체는 하얀색이지만 스템, 즉 콩나물 줄기는 은색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 유닛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은색 유광의 스템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템 아래쪽에 온폭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스퀴즈 앤 슬라이딩 바예요. 이 부분을 꼭 하고 꼬집거나 아니면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컨트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즐이 있는데 노즐은 금속으로 되어 있군요. 예쁘네요. 노즐 주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좀 제대로 볼까요? 아스트리아 코엑시얼 어쿠스틱 아키텍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스템의 안쪽에는 충전 포트 2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구멍이 하나 보이죠? 예, 이 구멍은 기압 센서를 위한 구멍입니다. 이 안에 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여기에 마이크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이크 구멍이 있군요.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벤트가 있고요. 자, 요게 외관입니다. 자, 그럼 같이 사양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4 프로의 드라이버는 투웨이 방식이에요. 드라이버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10.5mm 지름의 중저음역대 드라이버가 있고요. 4.6mm 트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4.6mm 트위터는 티타늄 코팅이 돼 있대요. 그리고 ACAA 4.0이라고 합니다. 여기 홍보 이미지에도 이렇게 ACAA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이 ACAA가 뭐냐? 여러분은 방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스트리아 코엑시얼 어쿠스틱 아키텍처. 아스트리아 동축 음향 설계라는 뜻이죠. 아스트리아는 순수, 결백, 정의, 정밀함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여신인 아스트레아의 영어식 표기라고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순수한 그대로를 전달하는 구조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코엑시얼은 여러분들 제 리뷰를 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벽에다 쏠 때 렌즈의 중심축보다 빛의 축이 위로 꺾여져 올라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리켜서 제가 부르는 말이 있었죠. 이게 뭐였죠? 바로 오프 엑시스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엑시스라는 것이 축이잖아요. 즉 빛의 축이 렌즈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오프 엑시스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여기에서 엑시스가 축이라고 했잖아요. 이 엑시스의 형용사형인 축의가 엑시얼이거든요. 근데 이 엑시얼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코엑시얼이 되면 이것은 동축의, 축을 함께 쓰는 공동의 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공동의 축을 말하는 것이냐? 자, 여기 이렇게 이어 유닛이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중심 소리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또 다른 드라이버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 BA 드라이버가 보이는데요. 여기에도 소리가 나오는 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드라이버의 축이 공통이다, 즉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동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좋죠? 소리의 방향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드라이버의 축이 다르다면, 즉 한 드라이버는 위쪽으로 향하고 한 드라이버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하게 되면 음파가 퍼질 적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축상에 있게 되면 그 간섭이 거의 없게 되죠. 고음질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2개 이상의 드라이버를 동축 구조로 놓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좋은 드라이버의 조건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AA 로고를 보면 뒤에 있는 동그란 것이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마른 목골처럼 생긴 것이 BA 드라이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같은 축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어쨌든 ACAA 4.0 그러면 2개의 드라이버가 같은 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홍보 이미지를 보시면 뒤에 있는 중저음용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앞에 있는 트위터 드라이버의 중심축이 동일한 중심축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주파수 응답 대역은 14Hz에서 40kHz래요.
와,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주파수 응답 대역하면 20Hz에서 20kHz, 즉 2만 Hz 사이가 보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역도 더 낮고 고역도 훨씬 높아요. 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특히나 고역은 일반적인 20kHz의 거의 2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하이레스 오디오 대응이다. 즉 고해상도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드라이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피던스, 즉 저항은 15.35ohm이래요. 15ohm 정도면은 상당히 낮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적은 전력으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전류를 정리하는 정류가 되지 않아서 음질이 다소 거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제어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성능 시간에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코덱은 SBC, AAC, LDEC 코덱이 있습니다. 코덱은 코더 앤 디코더의 약자죠. 맨 처음에 아날로그 음파를 디지털 신호로 코딩을 하고 그것을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다시 디코딩을 해서 다시 아날로그 음파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덱인데요. 이 SBC는 서브밴드 코덱 그래가지고 최대 345kbps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범용적이긴 하지만 압축 손실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음질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AAC는 어드밴스드 오디오 코덱 그래서 최대 250kbps를 보여주는데 최대 bps는 조금 낮지만 그 압축률이 되게 좋고 손실률이 적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은 only 애플의 기기만을 위한 코덱입니다. 즉 뭐 아이폰이니 아이패드니 이런 데서만 쓰일 수가 있는 코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DEC은 로스리스 디지털 오디오 코덱 그래가지고 요거 소니가 만든 코덱인데요. 와, 최대 990kbps를 보여주는 코덱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애플 기기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해상도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코덱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요. 코덱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어댑티브 ANC 3.0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댑티브 ANC 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3.0은 뭐 이 앵커 사운드 코어에서 임의로 붙인 숫자 같아요. 자사 기기들 가운데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라는 이 수준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이어버드 즉 이어 유닛 하나는 56mAh이고요. 크레이들의 용량은 580mAh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것은 나중에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 시간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을 때는 이어버드 하나만으로는 7.5시간이고 크레이들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총 시간은 3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껐을 때는 이어버드 하나만으로는 10시간 그리고 크레이들까지 합쳐서 총 사용 시간은 총 40시간이라고 해요. 와, 이거 꽤 길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도 7.5시간이다. 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 기능도 있는데 이거 뭡니까? 5분 충전하면 4시간을 쓸 수 있대요. 그만큼 초기에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수 기능이 있는데 IPX5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생활 방수는 완벽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습기, 물기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IPX4인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5.3 버전이에요. 5.3이면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 버전에 비해서 5.3에 이르렀을 때 신호 안정성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끊기지 않는다, 간섭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5.3이면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어버드 유닛당 총 3개가 들어있어요. 외부에 2개, 그리고 이어버드 내부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왜 이어버드 내부에 있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위한 마이크인 것이죠. 즉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밖의 소음 체크도 해야 되지만 귀 안쪽에서 울리는 소음도 체크를 해야지 정확하게 그 소음을 분리를 해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 2개 또 내부에 1개의 마이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 착용 감지, 보통 우리가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됩니다. 이어버드를 끼우고 있으면 재생이 되다가 이어버드를 빼게 되면 자동으로 재생이 멈추게 되는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멀티 포인트 기능, 즉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이고요. 무게는 이어버드 유닛 하나당 5.5g이에요. 비교적 가볍죠.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크레이들 터치바 앤 디스플레이, 즉 크레이들에 이렇게 터치바가 있어요. 아니 왜 크레이들에 터치바가 있는 거지?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요. 그리고 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전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터치바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크레이들이 단순히 이어버드의 충전용으로만 쓰였다면 이제는 이어버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메트릭 프레셔 센서가 있다, 즉 기압 인식 센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압 인식 센서는 왜 필요할까? 이 기압 센서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낮은 기압 상황에서도 이것을 탐지를 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을 하는 기압 센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박하죠. 그리고 스퀴즈 앤 슬라이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즉 이어버드를 제어를 할 때 기존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버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터치 센서가 있다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꼭 꼬집거나 아니면은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거나 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멀티씬 스페이셜 오디오, 그래서 스페이셜 오디오 그러면 공간 음향이라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오디오 사용 때보다 좀 더 입체적인 음장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말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모드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 리버티 4 프로의 경우에는 모드가 4개나 있어요. 음악 모드, 팟캐스트 모드, 영화 모드, 게임 모드 이렇게 4개의 음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뭐랑 비교해 볼 거냐? 바로 이 전작인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리버티 3 프로도 드라이버는 2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2개가 있는데 10.6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고 BA, 즉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드 아마추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에피소드 186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BA를 쓰는 이어폰이 있었구나. 저 옛날에 몰랐었거든요. 심지어는 이 BA는 노이즈 BA예요. BA계에서는 이 노이즈 BA는 상당히 고품질의 BA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버티 3 프로가 스펙이 되게 좋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그리고 ACAA, 즉 코엑시얼 구조, 동축 구조에 관해서 이 버전은 2.0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비해서 리버티 4 프로의 동축 구조가 좀 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 대역은 리버티 3 프로도 하이레즈 오디오를 구현하는 LDAC 코덱이 있기 때문에 최대 40kHz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역대는 20Hz 정도였군요. 리버티 4 프로에 좀 더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3 프로의 임피던스는 16ohm입니다. 16ohm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리버티 4 프로가 15.3ohm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훨씬 더 저항을 줄인 노력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ANC의 경우에는 어댑티브 ANC
2.0이라고 해서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 리버티 4 프로가 좀 더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의 배터리 용량은 리버티 3 프로가 68mAh예요. 리버티 4 프로가 56mAh였으니까 배터리의 용량은 더 크죠. 그런데 크레이들의 배터리 용량은 리버티 3 프로가 500mAh예요. 리버티 4 프로는 580mAh이잖아요. 즉 리버티 4 프로가 이어버드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적지만 크레이들의 배터리 용량은 늘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생 시간을 보니까 리버티 3 프로는 ANC 기능을 켰을 때는 이어버드 하나로는 6시간, 그리고 크레이들까지 다 합친 충전 시간은 총 24시간이거든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크레이들까지 합친 시간은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리버티 3 프로가 낮으니까 짧은 건 알겠는데 이어버드 하나로 유지가 되는 시간은 리버티 4 프로가 배터리 용량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7.5시간으로 늘었어요. 이거 대단하죠. 왜일까요? 저는 이것이 배터리의 효율화도 있겠지만 이 임피던스의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니까 저항이 줄어들면 동일한 성능 하에서는 전압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효율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급속 충전에서도 차이가 있죠.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분을 충전했을 때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리버티 4 프로는 5분 충전하고도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와, 요 배터리에 있어서는 리버티 4 프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의 경우에는 리버티 3 프로가 IPX4였었는데 리버티 4 프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블루투스 버전도 리버티 3 프로는 5.2였었는데 리버티 4 프로는 5.3이다. 그리고 5.3은 신호 안정성이 특징이다 라고 볼 적에 리버티 4 프로가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게도 리버티 3 프로는 유닛 하나가 7g인데 리버티 4 프로는 5.5g이다. 와, 확실히 가벼워졌죠. 사실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엔 이 이어 유닛의 크기가 좀 컸어요. 귀에 잘 맞지를 않아서 억지로 끼워 넣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귀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어 윙도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이 리버티 4 프로는 그 구조가 개선이 되고 가벼워지면서 훨씬 더 귀에 밀착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3 프로의 특징이라면 터치 컨트롤이었었죠. 상대적으로 리버티 4 프로의 스퀴즈 앤 슬라이드 컨트롤에 비해서 터치가 저는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양한 명령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셜 오디오, 즉 3D 서라운드 사운드가 제공이 되긴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드 하나만 제공을 했었죠. 여기까지가 사양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리버티 4 프로에서 상당한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존의 리버티 3 프로에서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와 BA 드라이버 하나가 있었는데 리버티 4 프로에서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2개의 구조로 바뀐 것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는 리버티 4 프로가 아니고 리버티 4 프로다. 아, 이건 또 뭔 얘기야?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요게 사운드 코어 리버티 2 프로거든요. 그리고 요게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예요. 이 프로 시리즈의 특징은 타원형의 크레이들,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 그리고 타원형의 이어버드, 그리고 이어 유닛에 이어 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BA 드라이버와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드라이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운드 코어 리버티 4예요. 그리고 요것은 사운드 코어 리버티 4NC입니다.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4 시리즈라는 거죠. 즉 이 4 시리즈의 특징은 크레이들이 사각형이에요. 이어버드의 형태는 스템 구조의 콩나물형 이어버드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도 다이나믹 드라이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티 4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2개, 그리고 리버티 4 NC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드라이버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볼 때 이렇게 프로 시리즈와 4 시리즈를 본다면 리버티 4 프로는 어느 계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프로 계열이라기보다는 4 계열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즉 리버티 4의 상위 버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특징이 보이는데, 제가 왜 굳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딴 건 몰라도 음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드라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로 시리즈는 고음역에 특화가 된 BA 드라이버를 썼다. 그 중에서 또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놀스 BA 드라이버를 썼다라는 점에서 요것을 좀 특징을 이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과연 그 아쉬움이 진짜로 성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을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의 성능과 장단점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